예배 왔네 드디어.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가지신 분들을 차별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1장 3조 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을 차별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형, 하나님 누나, 하나님 동생, 하나님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 돼지, 양, 염소를 소외시키고 차별시켰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씀, 돼지씀, 양씀, 염소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반짝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매번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네요. 트랜스젠더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불렀어요. 네,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써가지고 이를 이지경으로 만드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나오셨고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상황에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특히 서구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아시아인 혐오, 한국인 혐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키고 또 어떤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인지. 배제 같은 직접 차별뿐 아니라 편견이나 혐오까지 차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까닭은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만으로는 이 중첩되는 여러 다양한 그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실효적으로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그 평등권을 보장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제 목표가 어디 있냐. 포괄적인 걸 내세우지만 실제는 가장 핵심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딱 전면에 드러대고 있고 젠더 정체성과 성 정체성은 원래 세계인권 선언에 없던 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저희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사유를 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올 때 굉장히 기독교의 신앙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보완도 모세와 같은 지루함에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미래를 낙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시청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기여 행사를 가질 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로 간의 공방으로 끝났지만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설교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총선 전에 이번에 입법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처벌받습니까? 그랬더니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전도나 선교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때 차별금지법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그 박한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게 좀 있는데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차별금지법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고 아니,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은 서로 다른 측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 죄다 성경에 바로 그게 나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4가지 차별금지 영역 지금 나와 있는 2개의 하나는 시안이고 하나는 지금 발의안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영역 안에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공공질서를 뭐 유지를 깨뜨린다거나 혐오로 간다거나 증오를 선동한다거나 외국의 사례 다 그런 점에서 나오는 거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법 원칙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지루함에 다윗과 같은 쓸쓸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에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this? Just a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셉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 씨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 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2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은 존재감에 마리아 같은 수치심에 나의 삶이 네, 소개받은 이용희 교수입니다. 젠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선진국 사례나 신문 기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평등 그러면 남성 여성 평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새 나오는 법률 안에 있는 성평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인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평등은 사회적 성인 젠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여성은 섹스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우리의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대법관들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젠더가 뭐냐? 예를 들면 젠더는 넌젠더 그러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희한한 말이죠.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성을 창조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개가 넘는 젠더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뉴트로이스 하면 나는 중성이다, 무성이다. 또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젠더 플루이드 그러면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그리고 오후에는 여성. 실제로 이런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폴리젠더, 나는 여러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데미젠더, 나는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다. 이런 좀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됐는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진짜 여자야? 수염난 성전환 선수 상대편 3명 부상시키고 승리. 이 해당 선수는 자신의 여성이라고 했지만 생물학적인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여성을 선언한 거예요. 키가 182cm가 넘고 수염이 나 있고 상대방 선수들 3명이나 쓰러뜨리면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남성 성기 달고 여자 수영에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기 토마스라고 하는 남자는 키가 173cm입니다. 남자 대회 수영대회에 가서는 400입권밖에 안 냈는데 여자라고 선언하고 여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여자 수영 선수들이 이거 다 남성 성기 달고 출전한 선수들 1등한 기록 다 지우라고 항의하는 게 기사가 된 겁니다. 이 두 남녀가 보이십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교도소에 여성이라고 들어가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명을 임신시킨 겁니다. 이게 유명한 LA 한인 여탕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미국 남자가 우리나라 여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성기리 단체 돌아다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직원이 어떻게 제지를 못했어요.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 젠더 사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지난 1월 25일 날 또 생겼어요. 트랜스젠더 남탕에 여탕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타주를 이사가고 지금 이게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겁니다. 보실까요? 미국 버지니아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있는 여자라는 자가 들어가서 여자 성폭행해서 그 고3 딸을 둔 학부모가 학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핀란드는 이런 트랜스젠더를 인정해 주니까 어떤 논란이 생겼냐. 뭐 너무나 수시로 남성 여성 바꾸니까 핀란드법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을 최근에 통과시킨 겁니다. You'd gone to university and came out of North Korea. Then you went to university in South Korea. So you got to see that culture as an outsider. And then you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you got to see Columbia University. One day I got into a fight with my professor. She was saying, the fact that you're letting men holding door for you is you are giving in to their overpowering you. And I was like, no, isn't it kindness? Is it decency? I hold the door for people too. It's not like I'm trying to signal that I'm powerful than you. And she was like, Yomi, you're so brainwashed from North Korea. And I was a scenario, of course my GPA is gonna be affected. And it's like, okay, I gotta really shut up. I gotta try to do my best to get a good GPA. So that 4 years, I learned to censor myself all over again. And it became ridiculous. Like I literally risked my life to say what I think is right. And now I'm like in a country where I 4 years of time try how to create a safe space and be sensitive enough. This is another thing. There's gonna be a price for being silent about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right? It's if they can come for this, how do we know they are not gonna go after other rights? That's how all this cycle begins. So it is definitely dangerous what they're taking to keep saying in the name of protection, in the name of this, we are gonna silence you, we're gonna silence this. And that's what North Korea did, right? In the name of equality, pure equality, you're gonna get rid of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gathering, all of this. And professors like who has a problem with calling the Western civilization like art? And then every single one of them all lifting their hands because they were saying there were so many artists were greater than Beethoven and Mozart. We silenced them, erased them all. And that's why we have to now end up studying these bigots, who are racist. And I'm like, and then they were looking at me, why are you not putting your hands up? Somebody who doesn't have the problem with talking about Western civilization. So that's I was like, do I even have to do this to graduate? And that was of course necessary to do that course to graduate. So every class had an element of being a politically correct and shaping you how you think. And I learned how to censor myself so well after Columbia. And then I was freaked out one day. It's like, what am I doing? This is not what I escaped, It just. And I'm so ashamed of that. That's so awful. I can't believe it. It's no picnic to watch these great institutions hang themselves. Yeah. I literally felt like it's a suicide of civilization. We are killing ourselves here. And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에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다 뭐 이런 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 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돼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못하고 교육에서 이런 제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행감계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상원 청문회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하는 의원은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인권단체 회장인 캘리 로빈슨인데요. 미국의 최대 LGBTQ+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의 회장입니다. Do you agree with Ms. Gaines that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f the question is about trans women, I'm just asking,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what I can say is that the NCAA has rules in place. They've had rules in place for the last decade, and when this competition Okay, I'm happened, going to try again. the rules were clear. Do you believ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t's a yes/no question. Do you believe there's a difference? Oh, I think that we're talking about this case with the NCAA. No, I'm asking a question. Do you believ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Most people could answer this very simply. I'm curious if you're willing to do so. Oh, absolutely. I'm just putting it into the context of the Is that a yes?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I think that there are definitions related to sex, Is but that I a also yes? think So I'm that when trying to we're- get a yes or no. I'm not trying to get a speech. I'm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 think that there are definitions for biological sex. Okay, so you're which not is answering different that. than Let me ask gender. you this question then. Why do women's sports exist? If you can't define a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why not abolish women's sports and just tell little girls to swim with little boys and see who wins? Oh, I'm simply saying that that sex is My different question, than gender. why and I do believe why that do women's women's sports sports have a great exist? value. I mean, Senator, I'll tell you right Ms. now. Robinson, please answer the question I'm asking you. Absolutely. Why do women's sports exist? I think that there are so many positive benefits to sports. But I mean, why have a we've talked separate about it here category for today. women? If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why to have women's sports? I'm saying that there's a difference between sex and gender, and that the NCAA has rules in place, which they have for the So, last decade. Mr. Chairman, which I would determine like that to enter into related the to record an participation. article from Duke Law called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for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And it goes through examining in 2017 the top records for women in the world in various track and field events. So, for example, in the 100 meter, the top record for women in the world was 10.71 seconds. Now, that record for the number one woman in the world in 2017 was, in the year 2017, broken by 124 boys under 18. In that same year, the record for the number one competing woman in the 100-meter dash in the world was broken by a total of 2,474 men. If the radical Democrat agenda to destroy girls' sports and women's sports succeeds, little girls will not have a chance to compete. So I ask unanimous consent that this article be entered into the record. Do males have an advantage over females biologically in sports? Again, I'm not a physician, and I can't speak to that. What's your real world experience? It depends. I mean,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born male that I'm faster than if I were to sprint against them, and some that I'm not. How many female members of the NBA do you see? Well, I can say that, there's been this news article about men that think that they could beat Serena Williams in tennis.
right? That they think that they could actually score a point on her. And it's just not the case. She is stronger than that. Everybody ought to be free to be themselves. And I think biological females have rights to be able to compete fairly in sport. I really think you hurt your credibility when you refuse to acknowledge that biological males have an advantage over biological females. It kind of makes me wonder about all your testimony.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의원은 조시 헐리 공화당 의원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라일리 게인즈라는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Biological man, a 6'4" biological man in your locker room and having to accept that without being asked about it, without being told about it even. What was that like for you? Tell us about that. Again, we only became aware we would be undressing next to a man was when we had to see a man undressing while we were simultaneously undressing. And so I immediately left the locker room and I went up to one of the officials on the pool deck and I said, what are the guidelines to allow a man into our locker room? I know the guidelines for the competition, but what are the guidelines for the locker room? And he so nonchalantly said back, oh, we actually got around this by making locker rooms unisex. And so I'm thinking to myself in these brief moments, first and foremost, you just admitted this is a male by acknowledging how you had to change your rules to make the locker rooms unisex. You acknowledge that we do not share the same sex, first and foremost. Secondly, unisex. Any man could have walked into our locker room, any coach, any official, any man who wanted to would have had full reins to, and bare minimum, we weren't forewarned about it. And that's the traumatizing part. Of course, the experience in and of the locker room itself is traumatizing, but I think for me, it was so easy for them to dismiss our rights to privacy. Senator Durbin, in your opening statement, you had mentioned this rhetoric. It's, you had mentioned that, what message does it send to trans individuals? And my combat to that is, what message does this send to women, to young girls who are denied of these opportunities? So easily their rights to privacy and safety thrown out of the window to protect a small population, protect one group as long as they're happy. What about us? That is the overall general consensus of how we all felt in that locker room. Why do you think it is that the NCAA and so many people in power seem intent on just erasing your opinion, your views, the whole category of women? I noticed that recently you just posted this to social media about a message that Harvard was sending around, I think, to its swimmers, telling them, don't talk about Leah Thomas, don't share your opinions. If you get contacted by a member of the media, then refer that to the university. Don't say anything, for heaven's sake. Tell us about this. I mean, this has been your experience over and over and over. You're told as a woman to shut up, don't say anything. What's that like? That is continually happening. And if we do speak up, you're immediately labeled as some name. They will call you everything under the sun, whether it's transphobic, homophobic, racist, white supremacist, domestic terrorist. They will throw them all at you in hopes to deter you, in hopes to silence you. Leah Thomas's teammates, they were forced every single week to go to mandatory LGBTQ education meetings to learn about how just by being cisgender, they were oppressing Leah Thomas. They were told that they're not allowed to take a stance because their school has already taken their stance for them. They were told that you will never get a job, you will never get into grad school, you will lose your friends, you will lose your scholarship and playing time if you speak out. They told these girls that if you do speak out, and any harm whatsoever comes towards Thomas's way, whether that's through social media, whether that's physical, mental, emotional harm, then you are solely responsible and you could be responsible for a potential death. 일단 저는 약사입니다. 원래 이제 학부는 약대를 나왔고요. 그러나 석박사 과정은 상담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어요.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거기서 아주 뻔한 얘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표식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다르게 분화가 되고 남자들에게는 고환이 생기고 여자들에게는 난소가 생겨서 남자는 여자보다 사춘기 때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10배나 많고 여성 호르몬이 여자들에게는 많아지고 그에 따라 근육의 양이 달라지고 우리나라 소방관 테스트할 때요. 남자들의 쥐는 힘은 60이 만점이고 여자들의 쥐는 힘은 37이 만점인데 남자들의 쥐는 힘 빵점이 45예요. 남자 빵점보다 여자 만점 37점이 낮아요.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 없도록 세포의 모든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의과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성별은 바뀌지 않으며 하리수 씨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핵마다 XY 표식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호르몬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혐오 발언입니까? 의과학적인 발언입니까? 네, 이것은 의과학적인 발언이며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와 다르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약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약사고시,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캐나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볼 일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트랜스젠더리즘이 허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강력히 믿는 신흥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의 캘리포니아 페미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지금 모든 소수자와 연대한다며 모든 여성들은 모든 약자인 소수자와 연대해야 된다며 이른바 소위 성소수자랑 연대한다며 동성애 옹호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는 달리 동성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트랜스젠더리즘과 달리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애나 자매와는 다른 성행위를 근거로 하는 단어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캐나다나 미국, 영국 같은 제가 다 가봤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항문암이 17배나 많이 걸린다고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17배요. 그리고 미국 NCBI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변실금에 많이 노출된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콘딜로마 증상에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에는 이 이유가 남성간 성행위가 배설기간으로 이루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팩트예요. 예,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로그인도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사라져가던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가 다시 증가한 거, 특히 이질이 다시 증가한 것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발표를 해서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이질이 다시 급등하게 된 게 동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며 남성 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라텍스 글로브 끼고 하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쇼크를 받고 계신데요. 이거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혹시 알아요? 제가 가짜뉴스 공장일지? 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에서 323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나라 에이즈 전파의 대부분의 전파 경로가 남성 간 성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에서 323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서 2013년도 발표에 따르면 60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에이즈의 70% 이상이 동성 간 성행위자, 남성 성행위자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18세에서 19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조사했습니다. 1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쩌다가 에이즈 걸렸니? 92.9%가 동성 간 성행위로 옮았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서 동성간 성행위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동성간 성행위는 위험하다는 의과학적 통계인 거예요. 좀 더 읊어볼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로 저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발언이요 혐오 발언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기사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인이다. 이런데도 흡연할래?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이다. 너 그런데도 동성애 할래? 이것은 혐오 발언이래요. 여러분, 제가 혐오 발언을 하지 않으려면 제 양심을 팔아야 됩니다.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 없고, 동성애랑 매독이랑 관련 없고, 동성애와 성병이랑 관련 없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 약사의 양심상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비윤리예요. 비도덕이에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혐오자다, 차별자다, 가짜뉴스 공장이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의과학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라고 만드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독재법입니까? 제가 짧게 동성애의 의과학적인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을 아끼고 정말로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빠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빠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지. 아빠 실컷 담배 피세요 하면서 담배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진실과 함께 갑니다. 이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야 이야기한다면 동성애는 엄격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성경의 표현상으로 가증하다 했고, 그런 일을 이제 행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것을 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절대로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동성애자를 그 공동체, 광야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체벌임과 동시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저희가 차별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선택 행동이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반대가 차별로 몰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것에도 의견의 논란이 있는데 왜 선택 행동이라는 의견을 차별로 모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정의로 보면은 가능성으로 돼 있고요. 성적 지향은.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 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치 안에 있는 내면의 행동이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적용 과정에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내면의 성향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적인 인식까지도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이나 또는 법과 도덕의 평가는 선택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비헤이비어를. 동성애는 이제 성적 지향은 확실히 동성 성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실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의사들은 이 부분을 치료 경험과 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욕야카르트 원칙입니다. 욕야카르트 원칙은 전환치료 자체가 차별로 금지됩니다. 반대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고 의인이고 저분들이 죄인이다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교회 사람들은 이게 성소수자 보호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전할 자유를 이렇게 뺏을 줄 몰랐다.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갈 이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회가 차별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교계와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일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전 헌법재판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설교에는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반대, 교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부정적인 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했다가는 곧바로 처벌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이런 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고사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이런 식으로 폄하되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목회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법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찬성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과 또 나라에 대한 가치 또 공공의 가치 공동선 이런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금지가 소중한 가치 아니냐 평등이란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평등도 자유와 함께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소중하게 다루는 가치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다른 자유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논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요새 여성에 대해서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이런 법들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살펴보아서 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같이 포괄적이고 대충 뭉뚱거려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은 국민들 합의에 거쳐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듣고 있는 극동방송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대학원에서 이 헌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전 책들도 보는 속에서 자유, 민주, 정의 이런 개념들은 사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성경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 또 이것이 자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이런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 편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